안녕하세요. 시니어 청국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꼭 들어주셔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 제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하얀 폭도가 보였고 그 끝에 투석실이라는 글자가 보이더군요. 그 앞에서 한 분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셨는데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보호자분이 조심스레 말을 걸더군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투석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날 그분도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부터 투석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어쩌면 30년 동안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망가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 역시 나는 건강한 편이다 라고 굳게 믿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콩팥은 왜 말없이 망가질까? 여러분, 콩팥은 정말 착한 장기입니다. 너무 착해서 아플 때도 소리를 안 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있고 위장이 나쁘면 쓰리고 아픈 신호가 오죠. 관절이 망가지면 아예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콩팥은요,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주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콩팥이 2개 있습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물을 몇 리터나 거르나요? 그것도 몇 달만 쓰면 필터를 교체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콩팥은 60년, 70년 동안 교체 한 번 없이 묵묵히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난 아직 건강해, 문제 없어. 소변도 잘 나오고 아픈 데도 없는데 뭐. 바로 이 아니람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실 콩팥은 40대부터 이미 늙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4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0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30% 이상의 기능이 줄어든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함부로 먹고 젊을 때처럼 과일을 마음껏 드신다면 콩팥은 속으로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주인님,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들어요. 많은 분이 억울해하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왜 병원에서는 미리 말을 안 해줬나요? 그런데 현실은 참 냉정합니다. 콩팥 수치는 크레아티닌이나 사고체 여과율 같은 정밀한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수치들이 절반 이상 망가진 뒤에야 눈에 띄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병원 검사에서 괜찮네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도 속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소변의 거품이 예전보다 많아졌다거나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나요? 저녁만 되면 발이나 종아리가 붓고 충분히 잤는데도 오후에 기운이 없나요? 혹은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콩팥은 이미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콩팥을 살리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자연식이라 몸에 좋잖아요. 비타민도 많은데 밥 대신 먹으면 좋지 않나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분이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과 칼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산 건가 싶으시죠?
아닙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60세 이후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3가지를 아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 과일들이 왜 투석의 원인이 되는지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나나 하나 드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정말 많으실 겁니다. 밥은 부담되고 바나나는 부드러우니까 속도 편하고 몸에도 좋겠지.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60세 이후의 콩팥에게 바나나는 착한 간식이 아니라 사실은 무거운 짐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20mg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칼륨을 제때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칼륨이 우리 피 속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륨은 심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도 그만 쉬어.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르신, 최근에 바나나 많이 드셨나요? 네, 몸에 좋다길래 매일 먹었는데요.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과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어지럽고 숨이 가쁘며 심한 경우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나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은 비타민이 아닙니다.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먹는 바나나는 콩팥에게 가장 가혹한 선택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감 하나 먹어야 가을이지. 홍시부터 단감, 곶감까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이 60세 이후의 시니어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딱딱하게 굳는 성질이 있죠. 젊을 때는 위장 운동이 활발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도 느려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감은 위 속에서 돌덩이, 즉 위석이 됩니다. 위석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고 속이 늘 더부룩합니다. 자꾸 토하고 싶어지고 장을 막으면 응급수술까지 가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은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매우 차가운 과일입니다. 속이 찬 어르신에게 차가운 감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콩팥으로 가는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겉으로는 소화 문제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콩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과일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사과 주스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씹기 힘드니까 갈아 마시는 게 좋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콩팥에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스에는 그 브레이크가 아예 없습니다.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콩팥은 쉴 틈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고압 세척기로 필터를 계속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 몸의 정수기인 사구체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그럼 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싶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지금 와서 식습관을 바꾼다고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꼭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콩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끈질긴 장기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는 것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지친 콩팥은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기적의 과일 3가지는 비싸거나 구하기 힘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앞 마트나 시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죠? 사과는 우리 콩팥에게 정말 고마운 과일입니다. 사과 속에 풍부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이 펙틴은 몸속 노폐물과 넘쳐나는 전해질을 붙잡아 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나누어 들어주는 것이죠. 사과를 드실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사과 영양소의 절반 이상이 바로 그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하루에 반 개에서 1개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2번째는 속을 편안하게 다스려주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아주 많고 성질이 순해서 콩팥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과일입니다. 평소 소변 보는 게 시원치 않거나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배는 자연스러운 도움을 주는 천연 이뇨제와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배를 가리켜 몸에 열을 내려주고 물기를 고르게 하는 과일이라 부릅니다. 몸에 쌓인 불필요한 열기와 수분 정체를 자연스럽게 풀어주어 콩팥의 순환을 돕는 것이죠. 단,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상태로 드시지 마세요. 실온에 잠시 두어 찬기가 가신 뒤에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은 작지만 정말 강력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우리 콩팥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사실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혈관이 상하면 곧바로 콩팥 기능 저하로 이어지죠. 블루베리는 이 예민한 혈관들을 조용히 보호하며 콩팥이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하루에 딱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생과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는 그대로이니 꾸준히 드셔보세요. 여러분, 콩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투석으로 가느냐, 건강한 노후를 보내느냐를 결정짓는 갈림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과일보다 더 중요한 것, 즉 투석으로 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생활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콩팥 건강의 마지막 문을 열어버리고 맙니다. 그 비극을 막는 방법,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을 망가뜨리는 건 단순히 과일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건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은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용히 우리 콩팥을 지치게 하죠. 첫 번째는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서 불편해요 라고들 하시죠. 이 말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피는 점점 진해지고 콩팥은 그 진한 피를 거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의 여과 장치는 훨씬 더 빨리 닳게 됩니다. 2번째는 여전히 짠 음식을 즐기는 습관입니다. 김치, 뜨거운 국물, 그리고 짭조름한 젓갈까지. 나는 조금만 먹는데? 라고 하시지만 그 조금이 매일 쌓입니다.
소금은 콩팥에게 쉬지 못하게 하는 끝없는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밤늦게 무언가를 드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 드시는 과일이나 간식 말입니다. 여러분, 밤에는 우리 콩팥도 잠시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마다 콩팥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콩팥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투석실에서 만난 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완전히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이제라도 귀담아 듣는다면 지친 콩팥은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딱 3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첫째, 물은 한꺼번에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기. 둘째, 음식은 최대한 싱겁게 드시기. 셋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마무리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은 내 입이 아니라 콩팥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고마운 콩팥을 지켜주세요. 시니어청 국만세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을 다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